가까이 나온 뉴스 꼼꼼하게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유동원 본부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해외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미국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연준 위원들은 월 최대 9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1억 2천만 배럴의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합니다. IEA 회원국의 비축유 방출은 지난달 6천만 배럴 방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반도체 주문에서 최종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난달 역대 가장 긴 186일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테슬라가 현지 시간 7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기가팩토리 5 개장 축하 행사를 개최합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의 기가팩토리 4 개장을 앞두고 자축 행사를 진행한 후 지난달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반도체 주문 이후 납품까지 대기 기간이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역대 최장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경기 둔화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이 업계 상황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이 뉴스 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자, 반도체 주문 후 납품까지의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리드 타임이 지난주에 26.6주, 186.2일로 기록을 하면서 최장 기간을 경신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반도체는 다 아시지만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 인공지능, 항공우주 두루두루 다 필요한 산업의 쌀로 요즘에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뉴스가 반도체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뉴스이긴 하지만 반도체 수급난이 경기 하락을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이 늦어지게 되면 당연히 내장하는 제품의 생산 기간도 늦춰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수급난이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19의 이 중국 도시 봉쇄 확대가 있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고, 일본 지진 영향으로서 지금 반도체 리드 타임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인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230% 상승했던 주가이지만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25.5% 하락을 했습니다. 또다시 19.9% 반등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13%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리드타임의 증가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한꺼번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 지난 3월 달이었다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지금 반도체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DXY 지수도 작년 11월부터 급등을 해서 올해 3월 초까지 큰 폭의 상승,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 10%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수를 보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수요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공급 차질이 계속 일어나고 여기에 이제 공급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나고 또 공급 차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계속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너무나 튼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ETF들의 적정 가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개의 ETF가 있습니다. SOXX, SMH, XDS, 이렇게 세 개의 ETF가 있는데 미국 상장돼 있는 ETF들의 상승 여력을 가장 낮게 봤었을 때가 30에서 60% 정도 되고요. 가장 높게 봤었을 때는 100% 이상, 170%까지 나오고요. 현재 PER이 약 16배에서 21.5배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의 어떤 이런 변동성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은 우리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 약 30%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비중 포트에서 30%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 텍사스주 기가팩토리 5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테슬라 주가는 700슬라를 찍은 이후에 가파르게 6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 시점에서 한 10%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상황인데요. 지금 주주분들이시라면 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자, 테슬라가 텍사스주 기가팩토리 준공 행사 사이버 로데오를 7일 날 열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 사이버 트럭의 일부 모델이 공개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앨런 머스크가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을 할지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테슬라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11월 달 고점, 나스닥의 고점 시기와 비슷하게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급격하게 하락, 43%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팔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일어났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거의 바닥 대비 고점까지는 탈환하지 못했지만 65% 정도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이틀 동안에 급락을 해서 약 10%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서는 부정적인 뉴스가 결국 상해 공장인데요. 지금 상하이 공장이 재개가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의 최대 규모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이 매주 모델을 모델 3가 6,000대, 모델 Y가 1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산이 안 된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달 말에 독일 기가팩토리가 지금 오픈을 했죠. 여기에 또 7일 날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또 기가팩토리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 차질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미국의 노조 설립 관련된 바이든 정부의 압력도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테슬라의 움직임은 오히려 스타트업 같은 그런 회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생산 시설이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21년 93만 대 수준이 2025년에는 300만 대를 넘어갈 거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90만 대에서 300만 대, 3배가 넘게 늘어난다. 정말 높은 증가 속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현재는 멀티플이 굉장히 비싸 보이죠. 98배 PER, PBR 24배, ROE는 38%입니다. 내년이 되면 PER이 74, 그리고 쭉 가서 2026년이 되면 15배로 떨어지고요. PBR도 6으로 떨어지고, 또 ROE는 점차적으로 또 상승을 하면서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가장 낮게 봤었을 때 상승 여력이 23%로 보여주고요. 상당히 높게 보면은 100%가 넘는 수준이 나옵니다. 결국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 생산이 일어나고 있고 생산 설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지금 팔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슈 짚어봤습니다.